20자리에서 끊어가지고 계산해야겠다. 지멋대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 안 되니까 용을 쓰거라. 그래서 얘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약간만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루트 2 나누기 2 해버리면 엔터 누르는 순간 막바로 답이 쫙 나오고 오차가 없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뭐냐?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배울 이론을 봤더니 총 7개예요. 7개 중에 3개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세제곱근입니다. 3루트 A 아니고 세제곱근과 관련된 거 4개만 더 배우고 가도록 할 거예요. 우선 빠르게 중학교 거 이거 보면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분모 분자에 루트 A를 곱하니까 암산하면 뭐가 나와? 시작! A분의 B 루트 A가 되겠죠. 자, 2번 꼴 유형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됩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마이너스 B분의 C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정리가 되겠구나. 자, 3번은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니까 뭐가 나와요? 불러 시작! A 마이너스 B분의 C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세제곱근 공식도요. 암산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할 텐데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가르쳐보면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는 건 좀 알고 가세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세제곱근짜리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개념 우리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밖에 세제곱근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린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안쪽에 별의 세제곱을 만들건 바깥쪽에 세제곱을 하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세제곱근을 푸는 기본 마인드여야 돼. 알겠습니까? 안쪽에 별의 세제곱이건 바깥쪽에 세제곱이건 나와서 이 나쁜 세제곱근을 다 없애주고 별만 남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이렇게 세제곱근이 보이지? 얘를 세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X하고 Y가 보여요. 얘를 세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면 뒤에 뭐를 곱해줍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을 곱한다.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웠죠? 결국 얘는 이렇게 곱해서 X의 세제곱 써주시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써주시면 와! 그냥 평범한 식이 세제곱식으로 바뀌었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요 세제곱근 문제를 볼 수 있겠구나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x 더하기 y가 붙은 경우에는 뒤쪽에 중간항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 녀석도 어떻게 봅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면 x의 세제곱 맨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오죠? 지금부터 우리는 전부 다 합차 공식이 아닌 요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요 구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 개념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놓고 하자.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시키고 이제 요거 지우고 막바로 가는 연습시킬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제곱근 A 더하기 세제곱근 B가 보여. 나는 얘를 A 더하기 B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세제곱 시켜서.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뭘 곱해줘야 돼? 분모 문제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 그냥 B 같이 쓰자. 그리고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면 결국에 분모는 몇이 돼? 분모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플러스 B가 될 테고
C 자리에는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 요렇게 오겠죠. 자, 5번은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겠네. 해보기 바란다. 이거 3 이거 크게 쓰면 안 돼요. 비극의 시작이에요. 조그맣게 써야 돼요. 세제곱근은. 자, 5번은 다 하셨습니까? 쓰는 것도 힘들구나. 아직 익숙치 않아서 세제곱근. 자,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나오면 여기에 뭘 써줘야 돼요?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모두 다 곱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자리에도 이렇게 적어줬어. 그 결과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가 2개짜리니까는 3개짜리를 곱한 거니까 위에 3개짜리 쭉 붙여주면 되겠죠.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자. 요번에는 뭐야? 두 덩어리의 항 중에서 3개짜리가 오면 우리는 2개짜리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지. 그 2개짜리 뭔데? 시작! 세제곱근 A 더하기 세제곱근 B가 되겠죠. 그래, 이렇게 3덩어리 오면 여기에 2덩어리짜리인 세제곱근 A 더하기 세제곱근 B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돼. 그래서 상상을 해야죠. 요거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오씨, 이거 오타다. 여기 B다. 전부 B로 바꾸세요. 6번, 7번에 D가 A가 아니고요. B예요. 오타예요. 자, 오타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A가 아니고 B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플러스 B가 되겠고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2개짜리 곱할 거니까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죠. 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분모에 유리한 하나도 안 돼요. 박스의 내용이 중요해. 2개가 곱해져 있으면 3개를 곱하고 3개가 곱해져 있으면 2개를 곱한다. 다 하셨습니까? 네. 3개가 곱해져 있으면 2개를 곱하는데 중간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런 걸 곱해서 그 결과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 3개니까 2개를 곱했으니까 C의 세제곱근 A.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세제곱근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야? 처음이라서 못할까봐 선생님이 이런 중간 과정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얘를 보고 막바로 위에 나와 있는 1, 2, 3 암산 처리하듯이 얘도 암산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자, 지금부터 30초 드릴 거예요. 연습시킬 겁니다. 4, 5, 6, 7번 암산 처리되게끔씩 면밀히 분석해서 훈련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제곱근짜리 오면 2개, 3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3개만 곱하면 되겠구나. 뭐 곱하면 되겠습니까?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 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유리화된 결과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플러스 B가 되겠다. 자, 밑에 있는 것도 2개가 곱해졌으니까 이거 3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그 3개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 되겠죠. 세제곱근짜리인데 세 덩어리 나왔으니까 2개짜리 곱해야 되네.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 유리화하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플러스 B 되겠죠. 7번. 세 덩어리 곱해져 있으니까 2덩어리만 곱하면 되지.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B.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창고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백에 이런 문제를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수를 분모에 유리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다 푸신 분은 다 불러주세요. 그냥 다 했죠? 다 불러주세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분모의 유리화. 무리수가 있으면 안 돼요. 답 내신 분 없나요? 답 나왔어요? 답 불러요. 도윤양. 2분의 2분의 답이 안 나왔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우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분모 유리화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건 루트를 유리하는 거하고 세제곱근을 유리하는 거하고 이거 2개밖에 안 배웠는데 얘는 세제곱근이 아닌 루트구나야. 그런데 루트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개념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루트에서는요. 분모의 덩어리가 2덩어리인 것까지 가르쳤지 3덩어리짜리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세 덩어리 못 푸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씨, 내가 알고 있는 게 최대 두 덩어리면 얘를 두 덩어리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쪽에 참고 위에 보면요. 별표가 그 당구장이 하나 나와 있지. 자, 요 당구장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를 유리화할 때 분모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대상이 몇 개가 오는 것이 기본이다? 두 개가 오는 것이 기본이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려는 문제처럼 대상이 두 개가 넘을 때는 덩어리로 묶어서 두 개로 바꿔준 후에만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넘어서지 못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덩어리로 묶어야 돼. 그러면 봐 얘들아. 루트 3하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요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루트 3,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 혹은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을 묶고 루트 2를 묶을 수도 있을 거야. 맞지? 두 덩어리로 묶는 방법은 다양하고 어떤 덩어리로 묶어라 답은 다 나와. 그런데 고생스럽게 나오는 답이 있고요. 되게 좀 더 편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택해야지 가장 효율적이냐면요. 요 각수의 제곱수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얘 루트 3 제곱하면 몇 나와요? 3. 루트 2 제곱하면 2.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나오지. 이랬을 때 숫자를 이렇게 이꼴이 되게끔 덩어리로 묶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경우가 가장 간단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묶을 거다? 1번 방법으로 가야 된다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식이 나오고요. 얘도 답은 낼 수 있어. 근데 노가다야. 풀이가 훨씬 길어질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모의 세 덩어리가 오는 루트를 풀어주기 위해서 얘를 나눠줬어요. 어떤 식으로 나눠줬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줬고 이제 분모의 유리화 할 수 있겠다.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야 됩니까? 불러볼까? 시작! 루트 3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루트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3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정리해봤더니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결과적으로 2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3, 3 숫자를 맞춰주냐면 그 숫자를 맞춰주면요 얘가 항상 이렇게 사라지고 한 덩어리가 남는다. 너희는 분모 자리에 두 덩어리가 남는 게 좋아? 한 덩어리가 남는 게 좋아? 한 덩어리가 좋아요. 1번이 2번, 3번 개념보단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해보면 두 덩어리가 나와. 그러면 다시 합차 공식에서 복잡하게 가지만 얘는 분모 분자에 몇만 곱해주면 된다? 루트 2만 곱하면 되니까 막바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는구나 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짜리 유리화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로 묶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루트 A의 제곱 이거 뭐로 바뀐다? 시작! 절대값 A로 바뀐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골 문제예요. 얘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는지 볼까? 얘 뭐로 나온다고요? 절대값 A로 나옵니다 라고 했죠. 얘는 뭐로 나올까? A로 나와요. 얘는 뭐로 나올까? A로 나와요. 얘는 뭐로 나올까? A로 나와요. 누구만 T요? 맨 첫 번째 식만 T지. 원래 T고 특이한 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제곱근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모든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이라는 짝수 제곱근의 베이스가 되는 거야. 짝수 제곱근은 모두 이런 라인으로 흘러가고 여기 있는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으로 진행이 되는 홀수 제곱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이겠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무리식과 무리함수라는 건 허수의 개념을 배제한 거예요. 즉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무리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미 허수야. 그래서 루트 속에 우선 루트 속에 기본적으로 음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A 자체가 음수여도 상관없지. 왜? 어머, 나 음수인데 어차피 제곱했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루트 9가 돼서 양수가 된 거기 때문에요. 요때 요 A 자리는 안타깝지만 양수도 들어가도 되지만 음수도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요 녀석이 벗겨져 나올 때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A가 음수일 때 음수 그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화 시켜줘야겠다요. 반면에 요 A는 무슨 숫자만 가능합니까?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허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요 세제곱근은 제곱근의 특징은 제곱해서 무슨 수가 되는 수라고 할 때 제곱해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인 수만 나와요.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하지만 세제곱일 땐 어때? 양수를 세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가 나오고. 즉 세제곱근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는요. 요 A의 세제곱 자리가 음수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A 자체가 양수건 음수건 세제곱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요. 그냥 막 지워주셔도 돼요. 음수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제곱은 뭐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양수 음수 다 가능하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돼? 예요. 그래서 특이한 애는 절대로 A가 막바로 나올 수 없는 절대값 A가 나오는 요 경우만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A 플러스 2.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네 느낌 오셔야 되죠? 그러므로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A 플러스 1의 제곱. 안쪽에 제곱수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절대값 치고 나온다라고 했지? 라고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줘야죠. 절대값을 바꾸는 방법은 분류. 그래서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이렇게 원래는 3개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야, 요 범위에 있어 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요 하나만 이제 따져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숫자는 0.
그래서 A 자리에 0 대입하니까 음수 나오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나오겠죠? 0 대입하니까 양수 나오네.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므로 A 플러스 2라고 답이 나온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의 제목은요.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A, B, C, D 뭐는 모르겠지만 루트 M은 무리수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무리수 상등의 포인트는 무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가 무리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수여야 된다는 거? 유리수일 때만 무리수 상등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수 구간과 유리수 구간이 확실한데 이때 A 플러스 BM이 0이래요. 그러면 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와, 0이라는 유리수랑 얘랑 같아지려면 이 무리수를 죽여버려야겠네? 무리수 루트 M을 죽이기 위해서 B가 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불러서 A는 0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번과 같은 구조일 때는 와, 앞에 있는 무리수와 뒤에 있는 무리수가 같으려면 얘는 똑같으니까 누가 같아야 돼? B하고 D하고 같아야 되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A와 C가 같다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문장 읽어볼까? 시작! 무리수 상등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리수 상등은 내용적으로 누구를 죽인다? 루트를 죽인다. 루트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되게 많이 보던 구조죠. 자, 네모박스도 이미 여러분이 2번이나 배워서 알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루트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루트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루트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루트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한테 정상적으로 수학 3과정부터 배워온 학생들은 이 죽인다 시리즈를 앞에 2번이나 구경했을 거예요. 자, 이런 죽인다 시리즈가 나오는 첫 번째 개념 뭐였어? 항등식이었어요. 그래서 항등식 배울 때 우리 x를 죽인다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죽인다 개념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언제 나왔을까? 복소수 상등에서 나왔습니다. 자, 복소수 상등에서는 누구를 죽인다? i를 죽인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배워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죽인다 시리즈의 마지막 무리수 상등 되겠습니다. 무리수 상등은 루트를 죽인다예요. 구조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그냥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여백이 좀 있죠? 우리 여백의 문제 하나만 풀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한번 적어보세요. 3 플러스 2 루트 2의 10제곱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12제곱은 A 플러스 B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0초 드리겠습니다. 답 내신 분은 다 불러주세요. A는
7.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우리요 요 문제의 구조적인 특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 두 개를 구하래요. 원래 상식적으로 미지수 두 개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앞의 조건에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잠깐 근데 미지수 두 개를 구하라는데 꼴랑식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구하지? 막 긴장하면서 봤어요. 자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